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조영재입니다. 그 이 자리에서 항상 좀 이 강의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제 잘 모르는 게 많다 보니까 그냥 이제 저를 불러주신 건 제가 조금 이제 다른 영역에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코비드-19 환자를 지난 한 2년 넘게 중환자실에서 많이 봤던 그런 경험 때문에 여기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그 앞서 이지연 교수님께서 굉장히 이제 어렵고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시간도 좀 아끼고 좀 현장에서의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중환자 학회에서도 이 코비드 스롬보시스 관련된 토픽이 많았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봤던 학회에서 이런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쵸. 이 코끼리 장님 하는 이런 상황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스롬보시스 상황과 조금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뭐 학생 때부터 이제 이 클래식 코아귤레이션 패스웨이 공부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뭐 여전히 헷갈리는데 나날이 발전해서 이뮤놀로직한 커넥션까지 이제 되는 상황을 보면 이 공부의 깊이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뭐 앞서 이제 잘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조금 요약된 게 있어서 제가 잠깐 가져와 봤었고, 뭐 실제로 이제 이 중환자 관련된 저널에서도 설명해 주셨던 이제 코비드 어소시에이션 관련된 코아귤로패시 혹은 스롬보시스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 레보러토리 파인딩이 기존에 잘 알려진 다른 코아귤로패시와 관련돼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지난 2년을 좀 잠깐 돌이켜 보면 이 우한에서 이 저널이 이제 란셋에 나오면서 이 스롬보시스 이슈가 중요할 것이다. 이 아까도 잠깐 나왔던 그래프인데요.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D 다이머라는 거를 재야 되네 이렇게 알게 됐고, 아주 초창기는 아니지만 조금 지나서 NEJM에서 이제 오톱시 케이스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여러 가지 스롬보시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코비드-19 환자를 오톱시할 수 있는 시설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 향후에 이제 감염병 전문 병원 같은 것들이 설립이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야 될 것 같고, 이 블랙박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바이러스가 뭐 코비드-19뿐만 아니라 어떤 모종의 감염이 뭐 sepsis든 ARDS든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장기에 영향을 줄 텐데, 이 가운데 이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아직도 우리가 이제 잘 모르고 있다 보니 이제 실제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있고, 이 블랙박스를 좀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저희한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비드 관련된 연구는 잘 아시다시피 단일군 연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장 팬데믹에서 비교 가능한 그룹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온 결과들을 해석할 때 상당히 바이어스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이제 중환자 쪽에선 보면 넌 코비드 ARDS를 이제 히스토리컬한 컨트롤로 잡아서 이 스롬보시스와 관련된 거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비교 연구가 숫자는 적더라도 나름 이제 중요한 점을 시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이 CT를 다 찍어서 이제 좀 오브젝티브하게 좀 컨펌을 해서 150명의 코비드 ARDS 환자에서 뭐 한 60회 이상의 어떤 이 스롬보시스와 관련된 이벤트들을 이제 봤던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히스토리컬한 컨트롤 그룹을 조금 많이 찾았고, 어느 정도 이제 그룹 간의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이제 후향적 연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매칭을 해서 숫자가 좀 줄어들더라도 이제 비교 가능한 그룹을 이제 서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보여줬던 연구가 있었고요. 실제 이제 이 코비드-19 ARDS 환자의 코아귤레이션 파라미터를 보면 이 좀 전에 언급해 주셨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좀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질의응답에도 나왔었지만 루프스 안티코아굴런트 같은 경우 여기서는 뭐 한 87% 정도까지 양성으로 나왔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스럼보시스 컴플리케이션 이벤트를 보면 어찌 됐든 뭐 매칭이 되든 매칭이 되지 않든 코비드 관련된 ARDS가 이제 조금 더 높은 게 사실이고 이제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풀모널 엠볼리즘이 이제 차지를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 이제 실제 상황은 저희 ICU에서는 뒤에도 좀 나오지만 이 베스큘라 프로시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아트로제닉하거나 혹은 테라퓨틱하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꼭 그냥 바이오로직한 게 아니라 실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제 좀 재밌는데 이제 아웃컴을 CRRT 필터가 얼마나 이제 자주 막히느냐, 네, 이런 걸 가지고도 이제 좀 아웃컴을 봤는데 잘 막히더라 좀 더 코비드 환자에서 뭐 이제 이런 재미난 분석도 있고요. 뭐 리스크 팩터와 관련된 메타 분석 같은 것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좀 더 이제 레이트가 높다는 그런 부분이고 ICU에 있는 환자들이 이제 약 한 22.23% 정도가 이제 치료를 실제로 네, 받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상당히 많은 연구들을 이제 쭉 나열을 이렇게 해봤는데 대충 이제 여기 이 정도가 평균적인 어떤 인시던스가 되겠고, 근데 이제 보시면 역시나 유러피안이나 노스 아메리카 스터디가 사실 대부분이고 이제 아시아와 관련된 연구는 뭐 한 전체 중에서 뭐 한 2,000명 정도의 환자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 대부분의 세팅은 일반 환자가 아니라 입원하거나 혹은 그 중에 이제 중환자실 환자 같은 경우가 이제 또 한 2,000명 정도 되고요.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스크리닝을 이제 제대로 이제 하는 환자 수는 상당히 이제 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 스크리닝 실제 우리가 오브젝티브하게 비너스 스롬보 엠볼리즘이 있다 없다를 좀 확인하는 건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뭐 아시겠지만 코비드 19 환자들에 대한 다이그노스틱 워크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제 짐작하거나 뭐 레버러토리 파인딩만 가지고 사실은 좀 보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 또 다른 ICU 세팅에서의 이 스럼보틱 컴플리케이션을 한 3,000명 환자를 대상으로 봤던 내용을 보면 뭐 역시 이제 인시던스는 높고 여기서 이제 조금 이 스크리닝이 이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스크리닝이 됐던 그런 연구와 되지 않았던 연구에 보면 이제 차이가 어느 정도는 좀 있다는 걸 저희가 뭐 통계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요. 역시 이제 그 DVT 풀모너리 엠볼리즘의 인시던스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대략 10% 이상 정도가 이제 대충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이 스크리닝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도 이 인시던스의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난다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구에서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심톰이나 사인을 보라고 하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가 코비드 19 환자를 보면서 어떻게 히스토리 테이킹을 했을 것이며 어떻게 피지컬 이그잼을 제대로 했을 것인지 물어보면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끄럽고 중환자실 세팅에서는 더더욱 그러하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환자 그림은 저희 환자인데 저희가 이제 우연히 슈퍼피셜 비너스 스롬보시스를 그냥 눈으로 찾았던 그런 사례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왼쪽 다리가 좀 약간 레디시하게 이렇게 보여서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데 이게 뭐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에크모를 달고 있는 환자인데 그래서 조금 이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올렸더니 금방 이렇게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를 제가 접하면서 환자 옆에서 잘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했었는데 그래서 대신에 이제 저희는 요즘 이제 현장 초음파 같은 것들이 많이 도입이 됐고 저는 실제로 환자의 베스큘라 스크리닝을 저희 중환자실에서 많이 좀 열심히 노력해서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주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더라도 뭐 최소한의 어떤 스크리닝, 그래서 보통 이제 ICU 세팅에서는 뭐 이렇게 투 포인트로 해서 팜니티얼이랑
인기나 에어리어 쪽에서 이렇게 스퀴징을 해서 플로우를 간단하게 확인하는 걸로도 스크리닝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도구들이 사실은 지금은 이제 현장이 많이 생겼고 특히 이제 ICU에서 초음파는 많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인시던스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최근에 뭐가 있었는지 제가 또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찾았더니 영상학과에서 이제 또 다시 시스테마틱 리뷰를 했는데 뭐 풀모너리 엠볼리즘이건 DVT건 이 비율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버롤하게 약 10%, 15% 전후로 이 수치들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인롤된 스터디들인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연구가 별로 없다는 거. 예,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 참 좋은 연구를 해서 이렇게 좀 국제적으로 저희도 좀 기여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어서 항상 이 그 남의 나라 데이터를 발표해야 되는 조금 서글픈 생각도 좀 들었고요. 또 찾아보니까 이제 이 요즘 이제 오미크론이 되면서 특히 이제 저희 중환자실에 기존에는 잘 없다가 이 CVA 쪽 환자들이 이제 최근엔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런 뉴럴로지나 혹은 뉴로서지컬 파트에서도 이런 세레블로 베스큘러 액시던트도 좀 조사를 한 내용들이 나왔고요. 이제 멀티센터, 멀티네이션으로 그래서 보면 어큐트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뭐 한 75% 정도, 헤모리지가 뭐 21% 정도, 뭐 기타 비너스 스롬보시스가 뭐 한 4% 정도가 있더라라는 이런 에피데미올로지컬 스터디가 있고요. 국내는 제가 막 찾아봤는데 좋은 연구는 별로 없고 정형외과 선생님들께서 림 이스케미아 케이스를 열심히 정리해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이 좀 재밌어서 어디 조금 아주 그 일산백병원에서 선생님들이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케이스를 좀 흥미롭게 봐서 소개를 해드리고 이 에피데미올로지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언급드리고 싶은 건 이 에트닉 문제, 네, 인종의 문제, 저보다 훨씬 더 여러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역시 이제 이 코비드 19과 관련해서도 좀 분석을 해보면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차이가 나고 아시아는 이제 조금 더 요로 쪽에 아래쪽에 네, 일부는 아시안이 좀 이쪽에 있는 것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좀 아래쪽에 분포되어 있다라는 거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실제 아까 제가 베스큘라 억세스와 관련된 얘기를 드렸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해외와 달리 베스큘라 억세스 팀은 갖춰진 병원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제 환자들 베스큘라 억세스는 제가 대부분 다 직접 많이 했었었고요. 보시면 이 팬데믹 이전과 팬데믹 이후에 달라진 점이 액세스하는 이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서브클라비안 같은 것들을 사실 대부분 못했고요. 네, 대부분 다 이 IJC 이렇게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실태 조사 같은 건데 어떤 곳에 어떤 센트럴 라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거치했느냐도 사실은 이아트로제닉한 스롬보시스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ICU에서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과연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신경을 썼을까 사실은 잘 이제 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일 수 있어서 제가 조금 가져와서 조금 언급을 드렸고 역시 이제 그런 이아트로제닉한 이벤트들도 상당히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좋은 연구들이 이제 3개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결국은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가 이제 사실은 관건인데 그 와중에 이제 캐나다 브러질에서 2000년도, 2001년도까지 이제 환자들을 한 500명 정도 모아서 D-다이머 엘리베이티드 된 모더레이티드 1 코비드 19 대상으로 해서 테라퓨틱 안티코아귤레이션과 프로필라틱 안티코아귤레이션을 비교했었습니다. 이제 래피드 트라이얼이 이제 제일 먼저 나왔었고 이제 연구 결과는 BMJ에 이제 퍼블리시가 됐는데 아웃컴을 보시면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이제 클리니컬리 디티어레이션을 봤는데 통계적으로 유해한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이제 이 연구에서는 모더레이트 1 페이션트에서는 이제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자마에서 이제 발표됐던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트라이얼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한 500명 정도의 환자들을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이번에 이제 코비드 19을 통해서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도즈라는 게 이제 사실은 실제 현장에서 이제 조금 쓰이게 됐습니다. 이 프로필락틱하게 쓰려니 조금 아쉬운 듯하고 테라피틱하게 쓰려고 하니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 스탠다드 프로필락시스 말고 인터미디어트로 해서 제가 알기로 이제 보통 프로필락틱은 40ml의 노 몰리큘 웨이트 헤파린 픽스 도즈가 이제 원래의 오리지널 스터디였었던 걸로 알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KG당 1ml라고 하는 이런 중간 도징을 해서 이제 역시 30일째 아웃컴을 봤었고 아웃컴은 이제 비슷한 걸 봤는데 이 아웃컴 이벤트는 조금 이제 연구마다 차이가 납니다만 역시 이제 여기서도 이제 통계적인 요의성이 드러나지는 않고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아웃컴을 이제 봤던 연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겨울 가을쯤에 이제 NEJM에 이제 두 개의 연구가 이제 발표가 됐었습니다. 하나는 크리티컬 일 페이션트, 하나는 넌 크리티컬 일 페이션트로 해서 동시에 나왔는데 조금 이제 아이러니하게 크리티컬 일 페이션트에서 테라피틱 안티코아귤레이션은 별로 효과가 없었고 넌 크리티컬 일 페이션트에서 테라피틱 안티코아귤레이션은 그래도 조금 유의한 의미를 보이기는 했는데 이제 요거는 크리티컬 일 페이션트의 데이터이고요. 요건 넌 크리티컬 일 페이션트의 데이터인데 넌 크리티컬 일 페이션트에서는 또 블리딩의 이벤트가 뭐 이제 건수 자체는 높지는 않습니다만 통계적으로 조금 이제 높다는 게 이제 나왔던 거죠. 항상 이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할 때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이제 항상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 줄타기를 하다 보면 이쪽이 걱정이 되고 또 저쪽이 걱정이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인 건데 그래서 도대체 이 두 개의 RCT를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냐. 첫 번째, 왜 중환자에서는 세라피틱 안티코아귤레이션이 효과적이지 못했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미 중환자니까 너무 갈 때까지 갔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 연구 자체가 이제 지역을 달리해서 영국과 이렇게 브라질 이런 쪽에서 조금 그 다른 이제 에스니컬 한 디퍼런스가 있을 것이다. 파퓰레이션 자체 이제 그런 언급도 있었고요. 사실 저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두 그룹이 나눠지지 못했습니다. 세라피틱 도즈라고 했던 곳에서 제대로 세라피틱 도즈를 못 받은 사람이 20% 정도가 됐고 실제로 보니 컨트롤 그룹이라고 했던 곳에서 또 봤더니 한 절반 정도는 또 인터미디어트 도즈로 이제 사실은 쓰게 됐고 이 현장의 상황이 이제 고스란히 드러났던 거죠. 이 팬데믹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양쪽이 다 이제 다일루션을 되다 보니까 이제 이도 아닌 저도 아닌 이런 상황이 생겼고 또 이제 또 다른 건 이제 넌 크리티컬 일 페이션트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블리딩 이벤트가 또 있다고 하니 중환자도 아닌데 우리가 또 서플리 테라피틱하게 썼다가 피만 나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는데 뭐 이 에디토리얼에서의 코멘트는 그냥 공자님 같은 말씀으로 이제 정리를 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연구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아웃컴에서는 사실은 안타깝게도 의미 있는 차이가 이제 보여주지는 못했던 점이고요. 넌 ICU 페이션트에서는 조금 서바이벌이 개선이 되는 걸 보여줬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테라피틱 어소시에이티드 블리딩도 좀 더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이 지난 겨울까지의 이제 세 개의 큰 빅 트라이얼의 연구 결과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네카에서 여러 가지 코비드 19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많이 발표를 했고요. 이 가이드라인의 레벨 오브 에비던스는 전부 모더레이트로 줬고 레코멘데이션은 다 B로 줬는데요. 좀 전에 나왔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너럴 워드에서는 프로필라틱한 거를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더레이트 도즈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도즈를 주라는 얘기고요. ICU 환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필라틱 도즈를 주되 뭐 리스크를 따져서 블리딩의 리스크가 좀 줄어들면 상황에 따라서는 뭐 세라피틱 도즈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키 퀘스천에 대한 이 임상 진료 지침 레코멘데이션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앞에 나왔던 그런 RCT들이 조금 포함이 안 되는 것도 아마 있을 거라서 차후에는 이 조금 권고의 어떤 수준이나 내용들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외로 코비드 19과 관련된 연구들은 정말 폭풍처럼 쏟아졌지만 제대로 좋은 결과를 보여준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조금 이제 이번에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재미있는 부분을 하나 찾아서 본 게 있어서 이 비스코시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작은 연구인데요. 예, 저희 제가 주로 보는 ARDS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환자의 비스코시티를 어세스먼트를 하는 것을 봤더니 이 중증도에 따라서 이제 비스코시티가 이제 좀 문제가 되더라라는 거를 이제 좀 클루를 이제 잡았었고요. 그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것처럼 이 스모크가 있으면 이제 불이 이제 날 징조라고 생각을 하듯이 우리가 뭔가 조금 얼리 인터벤션을 하기 위해서 이 이제 혈액이 조금 이제 뭔가 정체되는 이런 상황, 이 비스코시티를 어떻게 어세스먼트를 좀 할 수 있을까? 이 레보러토리 파인딩이 바뀌기 전의 이벤트라고 하고요. 제가 실제로 이제 이 베슬 초음파를 보다 보면 실제로 이런 스판테니어스 에코 콘트라스트라고 해서 이 여기가 지금 이게 동영상이 아니어서 죄송한데요. 이 뭔가 이 혈액이 조금 뭔가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 뭔가 이런 플로우가 지금 원활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스판테니어스 에코 콘트라스트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일부러 앞쪽에 이제 그런 스크리닝에 대한 걸 조금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어떤 스모크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소견을 보이면 비스코시티가 좀 높더라라는 거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그래서 실제로 북미 쪽에 아마 저기 플로리다에 있는 그 대학 쪽에서 이 테라퓨틱 플라즈마 익스체인지를 이 하이퍼 비스코시티가 있는 코비드 19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우리 혈액 보시는 선생님들이 또 플라즈마 익스체인지 같은 것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ICT가 이제 실제로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제가 뭐 결과는 아직 여기 퍼블리시가 안 돼서 뭐 소개는 못 드렸는데 아마 이제 논문으로 나올 텐데 이제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결과들을 이쪽에서 이제 에모리 대학 연구팀이었었는데 발표를 했던 내용이 있어서 오늘 이제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이런 조금 전 단계의 상황도 한번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코비드 19에서의 스럼보시스의 리스크는 높다라는 건 이제 저희가 받아들일 만한 상황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데 조금 더 이제 오브젝티브한 스크리닝을 통해서 이제 좀 진단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 리얼 클리니컬 필드에서 그걸 다 하기가 쉽지 않다. 이 베스큘라 소노를 코비드 19 환자에서 직접 들어가서 내가 직접 하면서 그걸 어세스를 해서 진단을 하고 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고 이 스럼보시스의 과정은 이제는 이뮤놀로직한 패스웨이까지 고려를 해야 되니 예전에 저희가 학생 때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요소들이 있고 단순히 어떤 한 가지만으로는 설명되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이 코끼리를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 이런 모자이크들이 다 맞춰지는 상황이 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